정신과 입원을 반려당했다.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받은 지 벌써 8년째.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반복 중이다. 2번이나 단약도 시도했었다. 자의로 한 적도 있지만 정말 치료 경과가 좋아서 단약한 적도 있다. 그러나 또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 자살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자의로 쉴 수가 없으니 확실한 계기로 인해서 나를 쉬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 입원이 떠올랐다. 그래서 얼마 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조심스레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봤다. 선생님, 저 혹시 입원이 가능한가요? 선생님은 굉장히 곤란해하셨다. 왜냐면 난 자살 시도도 자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원을 한다고 해도 대기가 길 것이고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라 하셨다. 사실 엄청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입원이라는 도피처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저 말을 뱉은 이후로 오히려 약은 더 늘어났다. 지금껏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온전히 시간을 쓰는 걸 해보지를 못해서 이번에 정말 큰맘 먹고 내 인생 처음으로 생일을 맞아서 나에게 호캉스를 선물했다. 병원에 입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호텔을 병실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다. 나를 대접하는 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를 덜 힘들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호텔 가는 길을 지하철이 아닌 택시를 타고 갔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간 순간 정말 그 고요함이 너무 좋았다. 사실 입맛도 별로 없고 혼자 있으니 내가 그냥 대충 먹고 싶은 거를 사와서 커피 마시면서 가만히 누워서 책을 봤다. 책도 우울증에 관련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읽어보는 중이다. 내용에 우울척도 검사가 있길래 한번 해봤다. 100점 만점에 70점. 우울증 중증 상태.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나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한다. 사실 난 매일 죽고 싶은 나와 살고 싶은 내가 싸우며 살아가고 있고 우울증이 중증 상태. 사실 호캉스를 오기 전에 모든 정신과 약을 들고 올까 잠시 고민했다. 술과 함께 약을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후기를 봤더니 바로 죽지 못하면 장기는 장기대로 안 좋아지고 깨어났을 때 더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 한 번에 죽지 못할 거면 지금은 일단 안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병은 정말 외로운 병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이런 힘든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다며 오히려 나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때부터였다. 내 입을 더 다물게 된 것. 나는 워커홀릭이다. 쉬는 법도 취미도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술로 풀어왔는데 이조차도 공황장애가 심해지면서 술에 기댈 수도 없게 됐다. 호캉스 와서도 아예 일을 놓을 수가 없어서 잠시 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지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난다.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곳곳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두고 단단하게 기둥을 만들어 둬야 한다고. 그걸 읽으면서 느꼈던 건 나는 그 기둥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독서랑 운동이다. 이번 호캉스에서도 혼자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해봤다. 신기했다.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 이 호캉스 한 번으로 나의 우울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근데 느낀 사실이 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결국 나를 챙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사실.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걸.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느꼈다. 잠깐의 산책, 책 한 장, 내가 좋아하는 바디크림 향. 이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은 나를 버티게 해줄 기둥이 된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다. 호텔이 병실은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나의 쉼터가 되어주었다. 사실 오늘도 나는 우울하다. 그런데 그래도 살아가 보려고 한다.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나의 이 브이로그가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할 것 같다.